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을 시원하게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도달했지만 결국에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주간상으로 봤을 때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물론 빠졌지만 4%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PBR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결정이 26일이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초전도체 테마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시원하게 보여줬다가 반락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사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QR코드 나왔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있었던 톡에 새로운 종목들을 올려주셨어요. 다시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도 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로 또 파악해야 될 포인트들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장은 조금 어제와 조금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오히려 코스닥보다 강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요.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저PBR 업종들의 강세를 보여준 오늘 하루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개별주 장세로 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장세라서 어려울 거다.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와주는지 봐야 된다. 그중 하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저PBR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의 매매 환경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봤고요. 계속해서 이 반도체주와 저PBR주의 시속 게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과열로 갔을 때는 역시나 그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게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저PBR 종목들을 좀 옥석을 가려놓는 팁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PBR만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자본 총계가 많은 기업이 부채가 많은 경우에서 자본 총계가 높아봤자 이게 좋은 순 PBR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ROE가 높은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중에 저 PBR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주환원 정책이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 자사주 보유한 자사주들을 소각을 하면서 이 주당 희소 가치를 올리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당 저 PBR 기업의 오너들이 과거에 주주환원에 대한 의견 표명을 확실히 했었던
그런 역사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옥석 가리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언박싱 종목과 기법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수많은 저PBR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또 수익이 될까 많은 고민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가지의 관점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오늘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다른 종목까지 또 옥석 가리기 또는 다른 인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비트컴퓨터입니다. 7,76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타점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어요. 비트컴퓨터가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의료 AI와 관련되면서 뭐 의대 증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빅5 병원 또 이제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이제 대학 휴학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비대면 의료주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결국에는 이 비대면 진료라는 쪽이 조금 이제 기득권의 카르텔을 조금 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런 모멘텀은 되게 강하다라는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트컴퓨터를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은 이제 2020년도 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언택트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때도 원격 의료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때 거래가 됐었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자리가 잡혀 있는데요. 그 하단 부분을 오늘 찌르면서 최근에 이런 매집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위에 매물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나가는 데는 굉장히 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대응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에 굉장히 거래가 세게 들어왔었던 그 캔들 종가 부근인 7,8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9,500원에서 만원 사이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하트뿅뿅 라이언님의 종목 유니슨입니다. 1,511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입니다. 장기 투자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유니슨이 오늘 종가는 1,083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기 투자? 일단은 장기 투자를 보기에는 지금 추세 자체가 좋지는 않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상증자, 주주배수정 유상증자의 공시가 뜨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공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게 되면은 얼마의 예정 발행가가 지금 나와 있냐면 908원입니다. 908원인데 제가 908원을 선으로 한번 넣고 한번 볼게요. 자. 추세선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유니슨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908원짜리를 청약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다 청약을 완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기술적으로 언제 나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자를 제가 직접적으로 좀 명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발행 주체는 결국에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자들을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현재가를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청약일이나 이제 구주주 청약일 정도가 되면은 아마 가격을 조금 펌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높여놓게 되면은 908원이라는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예정일인 4월 24일에서 4월 25일 사이가 되면은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굉장히 길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 바닥을 집어줄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풍력 테마주입니다.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제 종목들이나 업황이 언제 지금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될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파악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청약일에 좀 나오는 전략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한결가치님의 드림 인사이트입니다. 3,60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입니다. 계속 하방이라 걱정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공시를 좀 찾아보니까요. 계속해서 신저가 뚫리고 있다. 이런 공시만 있더라고요. 드림 인사이트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데에서 이 조회 공시에 대한 요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별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네. 내용이 나옵니다. 요 경우가 사실은 되게 기준을 정하고 분석을 드리기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격적인 대응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운드 피겨 지점인 3,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추세가 다시 한번 하방으로 크게 깨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0원 구간은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거래량이 좀 세게 터졌었던 구간인 3,900원, 밑단 구간인 3,900원에서는 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식러버님의 SPG입니다. 35,500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SPG가 오늘은 31,250원의 종가 확인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44,800원까지 갔습니다. 현재 로봇주들이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SPG도 그 삼성의 대형 M&A 안에 네. 후보자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감속기에 대한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좀 확실히 증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띄워서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재무 차트거든요. 이 재무가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 포텐셜 있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에는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 구간 정도에서 소폭 상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증가를 했었던 이 폭이 네. 현재 주가가 좀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과열된 이제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옆으로 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우상향을 하겠지만 당분간에 좀 기간 조정들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길게 보면은 박스권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보시면 되고요. 박스권 상단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또 목표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29,000원을 이탈을 하시면 손절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36,000원 정도에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36,000원을 목표가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구산업입니다. 3,926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오늘 매도 못했어요. 상담 부탁드려요 했는데 오늘 종가 4,415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구산업 내일은 없군요. 다음 주 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엔 팔아야 될까요? 이 부분을 제가 네. 두 가지로 조금 잘라서 네.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구산업이 지금 어디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냐면 초전도체 테마주로 부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개별주 장세로 다시 좀 전환이 돼서 가게 됐을 때는 이쪽 테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장의 시각이 기업 밸류업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 쪽이 당분간 단기간 많이 달렸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조금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구산업의 그 개별 차트만 놓고 봤을 때도 네. 오늘 매도세가 꽤 많이 나와서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음봉을 보였습니다. 네. 영망치형 이제 음봉 캔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미실현 손실을 조금 더 감내를 하고 조금 보유해서 난 이 모멘텀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달 발표되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구산업을 또 다른 포인트를 하나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매물대도 세게
강하게 조금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고점이 형성이 됐었던 구간들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구간과도 같아서요. 모멘텀을 보고 들고 가더라도 오늘 고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정리를 하고 좀 다른 쪽으로 봤다가 좀 다른 종목의 기회비용을 좀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탈을 하지 않고 나는 조금 모멘텀을 조금 기대를 하고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고점 구간인 5,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월드입니다. 2,540원 매수가고요. 15% 비중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어요. 이월드 오늘 종가 2,32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1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월드 관련해서는 토스가 또 예, 엮여 맞습니다. 있죠. 어떻게 예. 보세요? 이월드 종목은? 일단 그 토스 관련된 재료로 올라갔고 네. 이 토스 IPO에 대한 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토스의 정확한 상장 일자가 지금 뭐 아직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 토스 재료가 지금 분명히 지금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긴 네, 합니다만 초반에는 또 관심을 많이 예, 끌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IPO라는 것에 대한 그 네. 불확실성은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루즈해지겠네요. 예, 진짜. 루즈해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네. 단기간 또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부분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월드는 이 토스뿐만 아니고 이 정치인 테마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이제는 당을 나오셔가지고 새로 이제 창당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선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이월드의 어떤 상관계수는 이 정치인 테마보다는 토스 쪽에 있다. 근데 토스 쪽에 대한 재료가 그렇게 좀 확실히화가 되거나 좀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정리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추세단에서 좀 대응을 드리자면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요. 이 급등 캔들이 나오기 이전에 횡보를 했었던 구간 상단부가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박스권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2,120원에서 2,150원이 뚫리게 됐을 때는 또 단기 추세 이탈로 생각을 하고 손절 감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윗캔들, 이 십자 캔들이 굉장히 또 매물대가 세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선을 좀 그어보고요. 이 종가 부근을 제가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2,8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원 부근이 목표가였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한 가지 더 가보려고 했더니 못하겠네요.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장 그리고 다음 주장을 위한 한마디 해주실까요? 1분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한 종목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41,900원 매수가고요. 4% 비중입니다.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OLED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근데 요즘은 좀 저조하네요. 저조합니다. 흐름이. OLED 뭐 XR 쪽으로도 뭐 부각이 한 번씩 됐었던 종목인데 네. 워낙에 이제 어떤 그런 끼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도 9천억대입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요. 여기 합리적인 분명히 업사이드 정도다라고 보여지지만 영업이익률도 높아요. 영업이익률도 높은데 실적에 부합하는 시가총액이 이미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어떤 덕산 네오룩스가 갖고 있는 이 업사이드 기반으로 해서 방향성을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인 36,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반등 시에는 4만 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금요일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를 맞이하는 만큼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만큼, 네, 그런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오늘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신고가를 또 한번 뚫어주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초전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도 또 목표가를 또 얘기를 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한번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 머니 기법 좀 어떤 기법일지 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 머니 기법을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 경제 서적 중에 정말 인상 깊게 본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받으신 로버트 실러가 쓴 그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흘러가지만 시장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경제 이론을 그대로 투자에 접목을 시켰을 때 성공할 리 만무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겉면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 담론을 하는 이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굉장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사실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이 무지성에 참여를 한 개인들이 많이 오래 들고 가는 사람들에서 큰 수익들이 많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자산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봤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탐욕과 욕망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다 보니까 나오는 검색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주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매수를 한 자산들이 결국에는 많이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것을 네. 만들게 되었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자본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 참여를 해보자라는 네. 데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 수 없는 재료나 모멘텀을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들은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주포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데요. 이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확인이 됐을 때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에 가담을 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신호로 포착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매수 타이밍을 이후에 잡아서 같이 매수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기존의 정형화된 기법과 다르게 매크로에 대한 변수나 정책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에도 10년, 20년 후에도 결국에는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주포들이 저가 매수를 한다면 결국 이들은 그들이 산 매수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매수를 하는 지점만 내가 잡아낼 수 있다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재료나 모멘텀이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대기업의 오너 그리고 상장사의 오너나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어떤 R&D 투자를 해가지고 네.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시장에 제공이 되게 되면은 시세와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내부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 시세에 같이 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매우 좋은 가격에 이 주포들과 같은 매수 가격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꼭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기법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기법을 꼭 좀 받아 가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성재 전문가님이 책도 한 가지를 추천을 해주셨네요. 야성적 충동, 이 책을 한번 제가 네이버에 한번 쳐보니까 비이성적인 심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세하게 또 표현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만큼 인간 투자자들의 심리는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포들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주포들을 중심으로 경제의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그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요,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매수를 하는 방법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신호 발생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면 그 신호 발생일 당일 저가 지점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신호 발생일 자체는 주포의 개입이 있던 날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날 저가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이 당일 포착일 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와 손절 추세선만 가지고 이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 위치에서 가격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종목을 계속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정말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초전도체 대장주죠. 누가 봐도 대장주입니다. 1년 내에 1200% 이상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테마 내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온 초전도체 그 LK99죠. 이것을 이제 논문을 올린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진 R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의 52%를 이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보도된 날이 작년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머니 기법에 우리가 전제를 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분명히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퀀텀에너지 연구소 내부 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지분 부각 이슈가 올라가기 전에 이 신성 델타테크 자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매집을 했을 수 있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 기둥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둥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포착이 됐는데요. 첫 번째 포착일이 무려 작년 7월 14일입니다. 자, 뉴스, 지분 부각 뉴스는 이후에 8월 1일에 등장을 그쵸. 했습니다. 자, 7월 14일, 보름 전에 포착을 한 것이고요. 이 포착 당일에 집중을 해보세요. 포착 당일 이전에 왼편을 보시면은 주가 등락률과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뜨기 전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 포착일 이후에 늘어난 등락률, 이게 누구의 거래량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주포들의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 노란 추세선 보이시죠? 이게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죠. 저가에서 주포들의 매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800%가 넘는 수익 시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화제가 됐었던 초전도체 테마로 예시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언제 한번 신호가 뜨는지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반드시 기법을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예시 종목 들어봤으니까요.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늘 걱정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서남인데요. 물론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줘서 저희 목표가 대비 누적 수익률이 100%를 벌써 넘겼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종목이기도 한데 동시에 좀 걱정도 안겨주는 종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런데 또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서남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지금 보유자 영역단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모멘텀에 대한 길이는 확고하게 좀
있다. 다음 달이라는 명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기다려보는 것은 보유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제가 이제 그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 PBR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이전이 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 차익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추세 대응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모멘텀이 소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재료가 존재를 하고 여전히 강세인 재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선암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당연히 12월 19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종목들 케이스를 보면서 공식처럼 외워보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집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등이 나옵니다. 포착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통 포착 이후에 매집 구간이 나오고 그 이후에 급등 구간이 나오는데요. 12월 19일에 포착이 됐고 2월까지 매집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왜 하필 이 종목을 2월 8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냐면 네. 이 종목이 내재되어 있는 재료가 4달, 5일 정도에 발표가 그쵸.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재료를 앞두고 나온 스마트머니와 매집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첨언을 드렸어요.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물리학자 그리핀 박사가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본 재료는 이겁니다. 김현탁 교수가 초전도성 실험 결과 발표 계획이 4달 4일인가 5일에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핵심적인 재료로 봤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없는 재료가 이틀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PCPOSOS라는 LK99에 황을 추가한 물질에 대한 검증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상한가를 급등을 하기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결국에 이 선암의 주포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대기한 스마트머니가 미리 사전에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머니 신호를 포착을 해서 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110%가 넘는 그렇죠. 수익이 나왔잖아요. 1년에 2개 정도만 이렇게 수익을 확보만 해도 그 한 해가 편합니다. 맞아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를 포착을 하고 제가 리뷰한 종목들이 지금 단기인데도 꽤 됩니다. 네. 되는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손절 추세선은 짧습니다. 네. 손절이 나오면 짧게 나오지만 수익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큰 이제 성배 같은 주식들이 네. 한두 종목씩은 꼭 등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도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선암이 거래량까지 많이 실리면서 주목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높게 10,000원 넘게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왜 이렇게 빠지나 싶긴 했었는데 결국에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의 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려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전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추가적인 언박싱 종목들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가 이 종목도 2월 8일 언박싱 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덕산 데코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을 띄워줬어요. 그런데 오늘 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순환 매장세가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모멘텀은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2월 8일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으로 제가 IRA 법안에서 그쵸. 관련된 이 전해질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가를 한참 갱신을 해서 2월 8일 제가 이 언박싱 종목으로 제시드린 그 매수가 대비 단기간 안에 4거래일 만에도 38%라는 급등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차트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네. 보면은 시세가 들어왔었던 날들은 꽤 있습니다. 자, 보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던 날들은 많은데 하필 스마트머니가 포착이 된 이후에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이 기법에
이 알고리즘 자체가요, 이런 일반적인 그냥 일반 거래의 시세가 나왔을 때 포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똑똑한 창구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포착이 돼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스마트한 자본이 들어가야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이 정말 중요하다. 변하게 되는 시점.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네.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덕산 데코피아 종목은 OLED와 반도체 재료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동시 수혜가 가능한데요.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IRA 법안 수혜 기대감이 큽니다. 자, 이 전해액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네. 이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70%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서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해외 우려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배터리 산업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려서 이 전해액의 2위, 3위 국가가 15% 생산을 하고 있는 일본이고요. 3위가 이제 한국입니다. 11% 생산을 하는데 이 두 국가가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네. 특히 이 전해액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실제로 전해액 공장을 지금 북미에 증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올해부터 조금 등장을 하면서 내년에 좀 캐파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좀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전해액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제가 비교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많이 못 올라간 상황에서 스마트머니가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포들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못 올라간 쪽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쪽에서 더 많은 이 재료에 대한 탄력성을 받아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미리 사전에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매수 포착이 2월 6일에 포착이 됐고 네. 제가 2월 8일 언박싱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의 매수가 대비 38.50%라는 큰 시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 바로 직전에 언박싱을 참 많이 풀어드렸는데 그날 특집 방송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주에 참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많은 힌트들을 그날 제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덕산 데코피아도 그날 좀 언박싱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어제 워낙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너무 시원하게 달성을 해주다 보니까 오늘 또 추가 상승을 해주셔서 또 이걸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차트만 보더라도 거의 14%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요. 톡방 안에서 다양한 종목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현대공업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대차랑 기아가 좀 눌리나 싶더니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예, 맞습니다. 또 다시 시세를 터트려 주더라고요. 예. 이게 PBR 관련해서 좀 연동시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자체가 계속 좋았잖아요, 작년부터. 예. 그런 부분의 연관성이 훨씬 더 깊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두 개를 조금 결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2023년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네. 1월 판매율을 봐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좀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자본 총계가 늘어날수록 이 BPS나 EPS까지도 네. 같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PBR이나 PER이 둘 다 낮아지게 되는 네. 효과가 나오는데요. 현대나 기아는 PBR도 낮지만 PER도 동시에 낮았습니다. 성장성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장부 가치도 매우 훌륭했었던 그런 업종이고 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을 때는 이쪽에서 당연히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보게 되면은 현대 기아는 여전히 조금 더 강한 탄력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자동차주들이 싱싱 달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나 관련된 종목들로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또 현대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까요? 네, 제가 하나씩 좀 차분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그 자동차 시트류 부품을 제조와 판매하는 업체고요. 당연히
당연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현대차와 기아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앞으로도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쪽이 암레스트 또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시터죠. 머리 시트와 팔 시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한 전망이 조금 저는 보입니다. 좋게 보이는 부분들을 제가 잠시 뒤에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초전도체가 아니고 전고체. 제가 전고체 종목을 어제 언박싱 종목으로도 네.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이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완충 10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고체 기업들 중에 살짝씩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재료가 대기가 되어 있는 재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암레스트 또 헤드레스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쪽에서 그 동향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현대공업이 그 기아의 EV9 모델에 대해서 암레스트와 레그레스트를 공급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현대 MC트와 450억 원 규모의 고부가 가치 내장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아의 EV9에 대한 성과, 판매 성과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직결이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올해 미국 시장 내의 점유율을 도요타를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나 이제 기아에 대한 그 매출 동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점을 한번 보자면 기아 쪽에서는 EV9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슈퍼볼 그 광고 캠페인이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방송 이후의 검색량이 제가 아래다 보시다시피 2,497%나 EV9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대공업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그 미국 조지아 공장에 330억 원 규모의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팔걸이와 머리 받침대, 그러니까 암레스트와 헤드레스트에 대한 내용을 그 받침대를 좀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가뜩이나 큰 기업이고, 이쪽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옆에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와도 같이 900억 원에 대한 신규 매출원도 같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주 이외에도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양산까지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한 그 증거들은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게 1월에 국산차 5대4의 판매량입니다. 완성차 판매량인데, 보게 되면은 뭐 현대차도 기아도 그렇고요. 뭐 내수 쪽에서도 증감을 하지만 이제 해외 쪽에서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증감을 평균을 보게 되면 5.5%입니다. 즉 올해 1월에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조금 탈바꿈이 되는 그런 계기도 저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료를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게요. 네.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주가 훈풍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현대공업은 미국 실리콘 응급제 개발업체에 투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쵸.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나게 됐을 때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화재로 그게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에 대한 가연성 때문인데, 실제로 이 고체 전해질은 불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전고체 시장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0년도 대비 2035년이 되면 18.3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재료가 저는 뭐가 하나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머니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신호가 2번 포착이 됐어요. 잔잔하게 있다가 첫 번째 12월 15일에 포착이 한번 됐고요. 1월 15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 제가 공식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 자, 포착, 매집, 급등입니다. 지금은 매집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종목의 베이스는 좋아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될 만한, 실적이 업사이드 될 만한 요소들도 가지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뒤에 등장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방향성은 결국에 좋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언박싱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공업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업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자세하게 포착해 주셨고요.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 크게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의 종목은 한농화성이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종목은 현대공업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집중도가 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눌리다가 이제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예. 바닥을 좀 제대로 다졌나라는 질문이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오. 2차 전지 업종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어떤 장기적인 컨센서스도 다 부합을 하고 그 네. 밸류를 다 충족시켜주면서 갈 수 있는 업종이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오케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지금 받아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2차 전지가 달려줄 수 있느냐 그쵸. 이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이제 저 PBR 그러니까 네. 가치주들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더 저는 시장이 조금 맞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나 이제 AI 관련 반도체주들은 미국의 AI 시장처럼 고 PBR에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버블이 형성이 되어 있고 2차 전지는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인 고평가 영역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정리를 하자는 방향으로 보고 싶고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에 포인트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이 전고체 배터리 네. 이 종목도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 네.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 좀 재밌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전고체 쪽이 2차 전지랑 조금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기존 소재 종목들은 실제로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증가를 하고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만 전고체는 아직 기대감 네. 쪽에 재료 베팅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았고 양산이 되려면 2027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 재료로 따로 떨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터리얼즈도 제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선 화학 소재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제조업체고요. 최근에 그 반도체 쪽에 대한 내용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올트먼이 AI 반도체 조달을 위해서 9,300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다라는 빅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네. 태양광이라든지 실제로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와 솔라에 대한 이 매출 지금 그 동향을 보게 되면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 정황도 같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재와 솔라 소재 쪽에서 이 매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라 소재는 이 태양전지 쪽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크 머터리얼즈의 그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꾸준한 캐시카우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쪽과 솔라 쪽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구체 쪽에 대해서
이 하이K 소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26나노, 22나노, 17나노, 16나노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16나노까지 내려오기 이전에 그 하이K 소재는 어떤 소재들이 많이 쓰였냐면 지르코늄이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근데 16나노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하프늄이 쓰이게 되거든요. 이 하이K 소재 중에서. 네. 근데 이 하프늄을 생산할 수 있는 사실 기업이 없었습니다. 어디 기업이 유일했냐면 일본의 아데카라는 기업이 유일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때부터 일본과의 어떤 사이가 조금 멀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비싸게 또 SK하이닉스가 비싸게 아데카에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무리해가면서까지 가져오기 부담이 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하프늄 사업을 따로 하기 위해서 이 DNF라는 회사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 실제로 공장 투자를 했고요. 이 SK하이닉스 향으로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담당을 해서 이 하프늄을 납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독보적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하프늄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삼성전자의 하프늄은 DNF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반도체가 점점 내려옵니다. 네. 16나노, 14나노, 10나노가 갈수록 하프늄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커지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가 업사이드는 제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자, 옆에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연간 120톤의 황화 리튬 생산 능력을 갖춘 유기금 금속 화합물 전문 제조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고체 관련된 이 내용들이 사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나올 것 같은 게 제가 계속 가져오는 종목들 중에 스마트머니 포착된 종목들 중에 이 전고체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발을 좀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성장을 해온 것을 2018년도 때 재무제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고속 성장을 해오다가 올해도 실적이 크게 좀 급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컨센서스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 하이케이와 이 솔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장세를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컨센서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스마트머니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머니 신호는 2월 13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2월 13일에 포착이 됐고요. 이제 매집 구간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제가 예상을 하는 바는 저희 항상 제 예상을 깨고 다른 재료가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바는 이 전고체 쪽이긴 하지만 전구체, 즉 하이K 소재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언박싱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제의 한농화성 그리고 오늘의 또 현대공업 그리고 이 종목까지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까지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요. 뉴스가 뜨는 것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좀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을 강하게 보였는데요. 오늘의 시원한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4주째 상승을 쭉쭉쭉 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시세를 또 보여줄지,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주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꼼꼼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